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내신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래도 감이 좀 살아있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확률 통계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고1 때 배웠던 순열조합의 기본 내용 반드시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일단은 고1 때 과정이지만 확률 통계할 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다 일단 뭐라고 조금 필기를 하냐면 왼쪽 아래부터 차근차근히 다 쓰세요. 고1 정리라고 써놔. 고1. 자, 그렇다고 해서 고1 때 배웠던 그 무지막지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최소한 선생님이 적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경우의 수 4대 원칙. 자,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확인을 하고 갈게요. 첫 번째, 합의 법칙. 뭐 뭔가를 뭐 더한다는 거잖아, 이게. 당연히 중요해.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당연히 명심을 갖다가 머릿속에 꼭 마음속에다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합의 법칙 당연히 뭔가를 더한다는 건데, 이 더할 때는 뭔가 내가 경우수를 갖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구하는 문제들은 이제 중학교 때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완전 2점짜리 문제 빼고는 그냥 단순히 더해서 답을 구하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어떤 복잡한 경우수를 구할 때 이게 한 번에 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반 사건으로 나누는 거예요. 배반 사건. 이 배반 사건이 뭐예요, 이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겹치는 게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 없는 사건으로 쪼개는 거. 그러니까 배반 사건으로 쪼개놔야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냐면 이게 합의 법칙. 덧셈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반 사건 관계로 뭔가가 나타날 때 무슨 법칙 쓴다? 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잡한 경우수를 구할 때, 한 방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케이스를 나눈다라고 하지, 보통. 케이스를 나눌 때 당연히 뭐로 분류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을 분류를 하셔야 돼. ገብ치지 않도록.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면 무슨 법칙 쓴다? 합의 법칙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우수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 풀이를 쭉 쓰다 보면은 이렇게 숫자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 그 각각의 숫자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완성된 숫자일 때, 완성수일 때는 일단 플러스만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넣어놔야 돼요. 별거 아닌데, 이게 답을 구할 때 이게 어이없게 이게 덧셈을 갖다가 해야 될 상황에 곱셈한 학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상황이 걸리면 무슨 법칙 쓴다? 합의 법칙 쓴다는 거 간단히만 이 정도 요약해 놓읍시다. 자, 가볍게 일단 받아들이면 돼요. 자, 두 번째, 4대 법칙 중에 두 번째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고배 법칙. 얘는 뭔가 이게 곱한다는 얘기인데, 경우수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인 법칙이 고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표 쳐놓으시고, 자, 고배 법칙은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뭐 곱셈을 해가지고 경우수를 완성한다는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첫 번째, 뭔가 순차적인 시행을 할 때, 순서가 있는 시행, 액션을 할 때. 자, 보통 그 주사위를 갖다 5번 연속해서 던진다 그러면 5번의 그 시행이 각각 뭐냐면 순차 시행이야. 자, 그래서 순차 시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난 숫자들은 다 뭐한다? 곱한다. 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이게 순차 시행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연달아, 잇따라 이런 뜻이야. 시간적으로 연달아, 잇따라.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을 텐데 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자, 그런데 이게 순차 시행할 때만 꼭 고배 법칙을 쓰는 거 아니고 뭔가 동시에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차원의 내용이 나올 때는 서로 다른 차원. 자, 뭐 고1 때 다 배웠던 거라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서로 다른 차원의 순서쌍을 구하는 개념일 때 무조건 고배 법칙 쓴대요.
그러니까 내가 5개의 책을 동시에 뽑을 건데 그 중에 만화책 2권하고 그 다음에 뭐 교과서 3권을 뽑을 때 서로 다르잖아, 차원이. 그럴 땐 무슨 법칙 쓴다고? 곱의 법칙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세 번째인데, 자, 아까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는 완성된 숫자가 나오면 합의 법칙 쓴다며. 그럼 이 곱의 법칙을 쓸 때는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막 숫자들을 쓸 때 그 숫자들을 갖다가 썼을 때 미완성된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계를 쪼개 돼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나눠서 푸는데 각 단계별로 숫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 무슨 법칙 쓰는 거예요? 곱의 법칙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말했던 건데 미완성된 숫자가 나오면 완성될 때까지 무조건 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것만 잘 기억을 해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경우수를 구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지, 확률을 갖다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경우수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에서도 일단 나오고 통계에서도 확률을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 확률에 역시 경우수가 들어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낯선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경우수의 4대 법칙 중에 하나니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연산을 할 때 4층 연산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잖아. 똑같아, 경우수도. 덧셈하고 곱셈 먼저 나왔네. 나머지 2개 있지. 뺄셈, 차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차의 법칙. 뺄셈을 하는 거. 자, 이 뺄셈을 할 때는 주로 배반 사건을 분류하지 않을 때입니다.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즉 이 말은 뭐냐면 겹치는 게 존재하도록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또는 문제 자체에서 문제 출제자가 분류를 이렇게 하라고 던져놨을 때 그 분류가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존재해. 이때는 경우수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지.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 주로 쓰인다라고 여기다 써놓으시고요. 교사건을 뺀다. 간단하게 차의 법칙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 자, 마지막 네 번째 나눗셈이 있겠네. 나눗셈을 모계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모계 법칙. 나누기. 오히려 얘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를 좀 필기를 잘해봐. 그러니까 어떨 때 나눗셈을 해가지고 경우수를 갖다 완성시키냐 이거지. 자, 첫 번째는요, 순서 개념이 있는 경우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좀 이따 볼 순열인데, 순서 개념이 없는 경우에 경우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 개념이 없는 경우. 순서나 배열이 없는 경우수를 구할 때 나누기를 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 순서 개념이 있는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순서 개념을 없애려면 뭐 한다?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 나누기를 한대요. 그 배수만큼. 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적어 놓고 우리가 구하는 경우수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지 일단 써드릴 테니까, 자,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모계 법칙을 썼었냐면 고1 때부터 그냥 조합 있지, 강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조합.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야. 조합하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수능 시험 범위죠. 원순열 구할 때. 뭐 회전시 동일하다 그러면 뭐 나누잖아, 그치? 자, 원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때 주로 모계 법칙을 쓴다는데 이게 아주 사실은 중요한데, 사실은 이 원순열 쪽에서요,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계 법칙을 쓰지 않거든. 그것만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강조할 테니까, 이 원순열이 만약 교과서에서 서술 방법이 모계 법칙으로 서술했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 그냥 일단은 이런 거에서 뭘 쓴다? 모계 법칙이 들어가 있다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하세요. 모계 법칙. 자, 그래서 4대 법칙은 한 요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순열입니다. 순열. 자, 배운 내용은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쭉쭉쭉 쓸 테니까
자, 순열을 이제 어디에다 언제 우리가 얘를 사용하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처음에 경우수를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뭐를 쓰는지 이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떨 때 좀 헷갈려. 이게 순열을 쓰는 건지 중복 순열을 쓰는 건지 조합을 쓰는 건지 중복 조합인지 뭐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단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나오는 건 이제 단어들은 막 바뀌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상황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 이런 상황일 때는 얘를 쓴다는 걸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열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두 개 그룹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 그룹이 있을 때야. 서로 다른 것.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두 개 뭉탱이가 있는데 다 달라. 얘 끼리끼리 다르고 얘도 끼리끼리 달라. 그때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것한테 이렇게 분배하는 상황일 때 쓰는 거예요. 분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탁구공 5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3개를 뽑아서 한 개씩 이렇게 넣는 경우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막 분배할 때는 안 되고요. 한 개씩 분배할 때는 돼요. 한 개씩. 조건이 달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에서 몇 개씩, 한 개씩을 뽑아가지고 여기 서로 다른 거에 되게 한 개씩 넣는 상황일 때는 그냥 바로 뭐 쓰는 거다? 그냥 순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순열에서는 일단 나중에 계산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정의식하고 변형식 외우셔야 돼. 자, 정의식이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는 안 쓸게요. NPR이라는 조합을 딱 쓰는 상황이 나오면 N 곱하기 하나씩 순차적으로 빼가지고 R개를 곱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게 순열 정의식이야. 자, 다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변형식. 자, 이 순열 정의식에 이게 지금 쭉 지금 R개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 분모 분자에다가 n-r 플러스 1 다음에 나오는 게 n-r이지. 거기서부터 끝까지 1까지 곱하는 걸 n-r 팩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n-r 팩토리얼을 분모 분자에다 곱하면, 여기 있는 분자는 여기가 n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 분모는 n-r 팩이 되겠네. 자, 요게 변형식인데, 이것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자체는. 요 변형식이라는 분모 분자에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는 이 분수식은요, 주로 증명 과정에서 쓰이는 증명. 빈칸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 자체보다는 얘가 조금 이따 나올 조합 변형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조합 변형식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노란색 테두리 그립니다. 조합 변형식이 수능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고1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식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NPR이라는 식이 n-r팩분의 n팩이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됐지? 자, 순열도 한 요 정도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경우수는 딱 선생님 쓰는 요 정도 선에서 딱 끝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조합입니다. 조합. NCR. 자, 요게 아까 선생님 필기했듯이 요 모계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놈이 조합이야. 자, 그래서 조합은 요 밑에다 살짝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순서 개념이 없는 경수 구할 때 가장 쓰는 방법이 조합이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이 모든 경우수 있잖아. 모든 경우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 방법이야. 꼭 써놔. 이 조합을 잘해야지 정말 경우수를 잘하는 애야. 이게 고1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면은 경우수 못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가장 경우수를 구할 때 기본 방법이라고 써요. 조합을 정말 잘하시는 사람이 경우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일단은 상황을 조금 알아야겠지. 상황. 자, 그럼 요것처럼 똑같이 한번 써볼게. 조합을 쓰는 상황은
두 개 그룹이 있을 때 하나는 서로 다르고 하나는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것,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할 때 쓰는 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상황을 자꾸 이렇게 되씹어보면서 문제를 풀 때 좀 적용을 해봐야 돼. 물론 이제 경우수 자체를 구할 때는 이런 거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 구할 때 다 나와 이거. 확률은 이제 시험법인데 확률 구할 때 분모 분자에다 이제 조합이나 순열을 쓰는 게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상황 자체는 일단 가볍게 일단 확인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식하고 변형식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일단 고1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조합이라는 놈이 아까 무게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지? 자, 요 놈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자, 첫 번째 NCR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 개념이 있는 경우수가 앞에 있는 뭐야? 조합, 아니 순열이잖아, 순열. MPR이라는 순열을 무게법칙을 써서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무게법칙 일단 적용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무게법칙. 자, 근데 우리가 주로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무게법칙을 이해하면서 계산을 하진 않고 순열을 갖다 구하는 방식을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순열을 갖다 구하려면 요 앞에 있는 1번 NPR이라는 걸 갖다 구할 때는 보통 NCR이라는 조합을 갖다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는 방식을 통한다는 걸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조합을 구할 때도 그냥 조합 쓰고 순열을 구할 때도 조합 곱하기 배열수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꼭 써놓으시냐면 기본적으로 순서 개념이 있는 경우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순열이잖아. 순열을 구할 때 조합 곱하기 배열수로 구한다는 건 꼭 기억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에서. 순열이라는 건 기호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뭐만 알면 돼? 조합하고 팩토리얼만 하면은 순열값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들은 그냥 순열 기호를 써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건 잘 안 나온다고. 그럴 때 뭘 이용하라고? 조합 뽑아놓고 몇 가지 배열수가 나오면 이제 두 개를 곱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됐지? 이게 나중에 중복순열 가서도 나와. 뽑고 배열하는 걸 잘 하셔야 돼. 한 방에 구하려고 하면 안 돼. 한 방에.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정의식 중에 특히 여기 곱의 법칙에 적용되는 2단계로 일단 푼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공간이 되겠죠? 자, 2번 변형식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필기한 거야, 처음부터. 별표 쳐놔. 조합이 가장 경우수를 구할 때 기본식이기 때문에,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변형식은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우선 살짝 한번 유도할 때 유도해볼 잘 보세요. 아까 요 식이 있었죠? 요거 1번식 봐봐. NCR이 MPR을 갖다가 R팩으로 나눈 거라며. 근데 아까 MPR의 변형식 여기 썼었네. N-R팩분의 N팩이지. 거기다 분모에다 뭐 한번 다시 곱하면 돼. R팩토리얼. 요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데려오시면 돼. 자, 그러면 NCR이라는 놈의 변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N-R팩분의 N팩인데 여기에 R팩이 다시 하나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문자 자체로 외우셔도 돼요. 문자 자체로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조합의 이 변형식은요, 반드시 구조를 딱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구조. 자, 그래서 한번 일단은 여기 문자 있는 거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걸 갖다 도식화해서 써드릴게. 여기에 C 앞에 N을 동그라미라고 치고 그 다음에 C 뒤에 있는 R을 갖다 세모라고 쳐볼게. 그럼 동그라미 C 세모가 나오면 바로 뭐를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걸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세모 팩토리알 곱하기 동그라미에서 세모 뺀 거 팩토리알 분의 동그라미 팩토리알이에요. 외우셔야 돼. 뭐라고? 뒤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읊으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이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C 세모라는 이런 기호가 나오면 순서를 바꿔서 이거부터 써. 뒤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자, 요게 1단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써드리는 게 있을 텐데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자꾸 문자로 외우면은 문자 바뀌면 못 풀어. 자, 요게 1단계인데 요거 가지고 안 돼. 까꿀루를 잘해야 되거든. 이게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가는 걸 잘해야 돼. 그럼 이거를 조합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건 대충 외우면 하겠는데 오른쪽 거가 나왔을 때 이거를 한 방에 조합기호로 바꿔 쓰는 방법은 이 식을 잘 쳐다보시면 돼요. 분모에 팩토리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 팩토리알 안에 있는 두 자식 이거 더 뭐 나오냐? 얘 나오잖아. 요게 딱 구조가 맞으면 걔는 조합을 나타내는 식이야. 이렇게. 팩토리알 앞에 세모랑 요거랑 더하면은 동그라미 남지.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쉬운 걸로.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 대충 알거든. 2팩, 3팩, 아이고 3팩분의 5팩. 같은 것이 있는 순요 조금 이따 할 거야. 거기서 나오는 공식인데 이거 2개 더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게 이걸로 보이는 게 정상이야. 5C로 보여야 돼. 이게 5C. 근데 곱할 때 얘랑 얘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5C 3이 되기도 하고 이 조합의 성질상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초급. 이건 초급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적을 거예요. 저런 허접한 게 수능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 않냐? 가장 대표적인 한 개의 식을 갖다가 적어 볼 테니까 요걸 통해서 제 중요도를 갖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합기호가 수능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조합기호를 다른 조합기호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지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식이 얘입니다. 얘를 뭔가 딴 걸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문제가 풀려. 자, 요 식은 나중에 통계 끝에까지 갔을 때 또 한 번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니 이런 조합기호 앞에 뭐 이상한 R이 곱해져 있네? 이거를 또 다른 조합기호로 바꿔 쓰는 방법을 외운 학생들도 있을 거야. 뭐죠 이거? 이거의 결과는?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지? 자, 요거를 안 외우, 만약 못 외웠다 아니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뭔가 조합기호가 나오는데 그 조합기호를 다른 조합기호로 이렇게 바꿀 때는 100% 변형식이야. 그냥 변형식. 그럼 일단 뭐 해보면 돼? 팩토리알 분수식을 일단 써보면 된다니까. 팩토리알 분수식. 자, 같이 간다. 결론 좀 이따 쓸게요. 자, 여기 R이 곱해져 있고 뭔가를 바꾸라 그러면 무조건 팩토리알 분수식. 뒤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여기에서 앞에 곱해진 R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지. 이게 여기가 R-1팩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따져볼까? 분모에 팩토리알 2개 나오고 분자에 팩토리알이 있으니까 왠지 조합기호 같잖아. 느낌은 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얘하고 더하면 얘 나오니? N? 안 나오지. 분모에 있는 팩토리알 안에 거 2개 더하면 얼마 나와? N-1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합기호로 안 바뀐다니까.
그럼 바꿔주려면은 누구를 건드려야 되냐면 분자를 건드리셔야 돼. 이거 두 개 더해서 n-1이 나오려면 여기서 뭐 하나 빼보면 돼. 바깥으로. n을 빼시면 되겠지. 그래서 n을 바깥으로 이렇게 띡 빼면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써드릴게. 여기 n-1팩 되고 여기 r-1팩 n-r팩 이렇게 일단 식이 변형되시겠네. 됐냐? 자, 그럼 다시 해보는 거지.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 안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얘랑 얘 더하면 n-1 나오잖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조각교입니다. 이게. 이걸 맞추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느냐? n-1 여기 분자에 있는 팩토리얼 앞에 있는 숫자가 여기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 n-1시 뭐를 쓸까?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 두 개 순서 바꿔도 되니까 r-1 이렇게 되시겠네요. 뭐 한 줄로 그냥 끝나잖아. 한 줄로. 뭐 못해도 돼. 이런 거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nc r에다가 r을 곱하면 해봤더니 n 곱하기 n-1c r-1로 이렇게 바뀌신답니다. 자, 이게 좀 날카로운 애들은 여기서 꼭 질문해. 아니, 그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건드려서 더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지. 엄청나게 간단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도 돼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얘가 더 간단하지 않냐? 얘보다? 아니야, 얘가 훨씬 더 간단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요런 식의 변수가 누구냐? R이 R.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 푸시면 알겠는데 R이 변하거든요. 이 변수가 몇 개니 이거? 두 개지. 변수 몇 개야 이거? 한 개잖아.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계산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해가 안 가면 보류. 일단은 바꾸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수능에 나왔던 보기를 한번 써볼까? 자, 살짝 한번 써보세요. 어느 걸로 쓸까? 문자로 생긴 거 중에 좀 쉬운 걸로 하나 써볼게요. 옛날에 한번 실제로 나왔던 보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뭘로 보여야 된다고? 야,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 안에 있는 두 개 더하면 얘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바꿔 써야 돼요. 뭐로? ENC? N이야 이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 더하면 얘 나오니까 조합식이구만. 딱 조합식이면 박스 쳐야지. 자,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 조합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좀 여기 최소한 적은 거는 좀 달달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정도면은 고1 과정은 일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 직접 해당하는 이제 중복 순열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페이지에 오른쪽 여백 있지? 널찍한 데다가 2페이지 오자마자 졸면 안 되는데요. 자,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간 첫 번째 경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복 순열. 자, 첫 번째 1번 개념. 자, 이 중복 순열은 아까 앞에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고1 때 나왔던 그 순열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냥 보배 법칙을 갖다 공식화해 놓은 거야. 무슨 법칙? 4대 법칙 중에 보배 법칙을 갖다가 공식화해 놓은 게 중복 순열입니다. 그리고 기호를 이제 뭐라고 쓰냐면 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신대. 파이. n 파이 r. 자, 근데 심오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니 앞에 있는 순열도 고배 법칙을 공식화한 거고 중복 순열도 고배 법칙을 공식화한 건데, 만약 공식을 까먹었어요. 필요 없지. 뭘로 이용해서 그냥 문제 풀면 돼? 그냥 고배 법칙으로 푸시면 돼요. 순열이 나오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뭘 쓰면 되니까 그냥 고배 법칙을 써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기호조차 몰라도 돼 원래. 근데 혹시 이제 기호와 관련된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 예의상 일단 알아둬야지. 자, 그래서 고배 법칙을 공식화해 놓은 게 중복 순열이고 n 파이 r이라고 쓰시고, 상황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상황. 아까 순열하고 거의 똑같아. 두 개 그룹이 나올 때 둘 다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한테 그냥 분배해 줄 때 쓰는 게 중복 순열이야. 계속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수를 배우다 보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비교해 봐야 돼. 아까 그냥 강순열도 이거 아니었냐? 그냥 순열일 때 요 밑에 한 개씩이라고 써 있지. 얘는 무제한이야. 제한 없이야. 제한 없이 막 담을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서로 다른 거를 반대편에 서로 다른 거에다 막 쳐넣을 때, 그때 쓰는 게 중복 순열입니다. 됐지? 자, 당연히 이제 경우수를 갖다가 개념을 배우셨으면 계산법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n 파이 r이라는 중복 순열의 기호가 나오면 그냥 n의 r승으로 계산하시면 돼. n의 r승으로. n을 몇 번 곱한다는 얘기야? r번 곱한다 이런 뜻이야.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점점점 몇 개? r개. 자, 그런데 이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은 아까 선생님 기호를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그냥 고배 법칙 쓰는 게 제일 편해. 나도 고배 법칙 쓰는데 간혹 가다가 사설 문제집이나 이걸 보면 앞에 하고 뒤를 정확히 모르면 이게 틀리는 문제가 가끔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체크는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요 앞하고 뒤를 갖다가 바꿔 쓴 애들 굉장히 많아. 충격적인데. 얘를 편의상 이제 앞이라고 쓸 거고요. 얘를 갖다 뒤라고 쓸 거야. 뒤. 이때 앞뒤를 잘못 쓰면 이게 틀리거든. 예를 들면은 3파이 4면은 3의 4승이지만 4파이 3이면은 4의 3승이지. 답이 완전 달라져.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간단히 써보고요. 그냥 예를 내가 아주 쉬운 걸 하나 들어볼게. 일단은 서로 두 개 그룹이 아까 다른 게 나올 때 쓰는 게 중복 순열이라고 그랬잖니? 이게 둘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 아, 조합은 열나 쉬워요. 조합. 야, 조합은 하나는 서로 다른 거고 하나는 서로 같은 거라며. 그러니까 다른 걸 앞에다 쓰면 돼. 무조건 기호 앞에다가. 근데 얘는 둘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쓰는가에 따라서 답이 완전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1번 누군가가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나올 때 중복이 선택 가능한 게 있어. 해보면 이게 누가 중복이 선택이 되는지,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걸 무조건 앞에다 씁니다.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중복이 선택 가능한 걸 무조건 앞에다 쓴 거야. 앞에다.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겠지. 받는 쪽을 무조건 앞에다 쓰는 거야. 뭐라고? 받는 쪽. 대응 관계에서 받는 쪽을 무조건 기호 앞에다 씁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확하게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해놔. 나중에 언제 이걸 또 창피하게 또 공부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편지가 3개가 있는데 편지 3개를 우체통 A, B, C, D한테 담는데 자, 한 칸 띄워 놓으시고 다른 예를 갖다 붙여서 놔요. 정의역이 4개, 공역이 3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개의 집합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 자, 봅시다. 편지 3개 아무 말이 없으면 수학에서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우체통 아예 그냥 A, B, C, D 서로 다르지. 서로 다른 게 이게 2개 그룹인데 하나를 갖다 하나에다 넣는 거잖아, 막. 그때 누가 받는 쪽이야? 우체통이 받는 거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딱 보고 받는 거네. 4파이 얼마? 3 이렇게 써야지. 어떤 3파이 4라고 쓴 애들 있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헷갈려 이게. 딱 깔끔하게 받는 쪽이 뭐야? 기호 앞에 가는 거야. 됐냐? 얘도 봐봐. 정역하고 공역이 있어요. 누가 화살표를 받아? 공역에 있는 애들이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받는 쪽이고 여기서는 얘가 받는 쪽이니까 얘는 3파이 4라고 써야지. 2개가 서로 3개, 4개가 나오는 것 같아도 답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이렇게 쉽게 구별하시면 돼. 쉽게. 자, 중복순열은 이제 고배 법칙을 공식화한 거라 이거 이상으로 절대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이제 풀면서 중복순열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쉬운 거니까 같이 풀게. 자, 문제 6번으로 가세요. 자, 됐죠? 자, 이걸로 이제 아까 기본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하면서 처음에 좀 천천히 풀게요. 천천히.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1, 2, 3, 4, 5를 중복 사용해서 4개를 갖다 쓴다. 4개. 그리고 얘를 갖다가 1열로 나열한답니다. 순서가 존재하네요. 자, 이렇게 만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4자리 자연수 나오면 일단 4칸을 열어야죠. 이렇게. 자, 4칸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100의 자리수하고 1의 자리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고 말이에요. 홀수. 편의상 써봅시다. 그냥 귀찮은데 A, B, C, D라고 쓸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어디냐면 100의 자리수 여기랑 1의 자리수 여기지. 그래서 여기 100의 자리수랑 1의 자리수의 합이 홀수인 거고 말이에요. 딱 한 방에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자동으로 항상 뭐 해야 되냐? 분류.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딱 봐서 한 방에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야, 이거 2개가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홀짝이던가 짝홀일 거 아니야. 단순한 문제더라도 꼭 제발 이렇게 깔끔하게 케이스 나와서 푸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식은 괜찮아. 뭐 내가 큰 실수를 하면 답이 없어. 절대 없어. 객관식은. 근데 문제가 주관식이지. 주관식. 이게 주관식은 복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이고요. 이게 경우수나 확률이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오면 정답률이 무조건 쭉 내려가. 무조건. 올해도 그랬어요. 거의 가장 정답률 낮은 문제도 다 확통 문제야. 문과든 이과든. 일단은 주관식으로 항상 푸는 훈련을 하시고 그러려면 깨끗하게 이렇게 뭔가 여러 개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부터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B, D를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려면 B가 홀수, 동시에 D는 짝수. 케이스 분류부터 먼저 써. B가 짝수, 동시에 D는 홀수. 뭐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래서 일단 케이스 분류한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요 놈의 경우수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지. 자, 여기 B 100의 자리는 홀수가 된대. 이거 홀짝의 개수가 다르네. 조심해야겠네. 3개 있네요. 그래서 B 3가지, 그 다음에 D는 짝수 몇 가지? 2가지. 나머지 그러면 A하고 C 자리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제한 없이 다 몇 가지씩 들어갈 수 있어? 5개? 여기도 5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들어가는 거 5개, 여기도 5개. 그래서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중복조와 기호를 아예 안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구배 법칙으로. 자, 마찬가지로 B가 짝수일 때 그럼 거꾸로 B가 2가지. 그 다음에 D는 홀수니까 3가지. 나머지 A하고 C는 5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 계산하시면 얼마 150까지니? 여기도 150까지. 분류하면 무슨 법칙 쓴다고? 합의 법칙. 딱 이렇게 처음에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 나중에 완전 숙달되면은 그냥 암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배운 내용을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6번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라 같이 이렇게 풀어봤고, 자, 2번째 문제는 일단 필기를 먼저 하시고요. 약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이게 수능 시험 범위 들어간 지 오래 안 돼서 기출문제 많지가 않아.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옛날에 시험 범위 들어갔을 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항상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만만치가 않죠. 이게 객관식이면 대충 저기 숫자를 딱 보면은 일단 세 자릿수에 2로 시작하니까 대충 감이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뭐 어처구니 없는 답이 나오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항상 경우수 공부를 할 땐 주관식 공부를 하셔야 돼. 야,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보시고요. 일단 필기 하나 좀 이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자, 이 경우수를 갖다 구하는 가장 아까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보통 한 방에 답이 안 나온다 그랬지. 한 방에는 분류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케이스 분류. 분류를 할 땐 반드시 뭘로 해야 돼? 배반 사건으로 하셔야 돼요.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도록. 자, 근데 이게 분류를 갖다가 어떤 문제 하다 보면요, 분류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분류를 잘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야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분류가 너무 많은지 적은지도 알 거 아니야. 간혹 가다가는 이게 직접 분류해서 푸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때는 머릿속에 딱 뭐를 자동으로 떠올려야 되냐면 여사건을 떠올려야 돼. 여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 수가 만약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밖에 안 될 때는 직접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구하라는 경우 수가요. 이게 전체가 있으면 이 정도. 이걸 구하래. 그럼 좀 이거 아니잖아. 너무 많잖아. 그때는 그냥 뭐를 갖다 빼도 된다고? 전체에서? 빨간색을 이렇게 빼는 거죠. 이게 센스거든. 자, 근데 이게 여사건을 쓰는 경우가 어느 때 쓰는지가 이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사건을 갖다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대충 대표적인 경우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확률에도 또 나오니까 지금 기억해. 첫 번째, 분류를 했더니 분류가 너무 많아. 자, 이것도 애매하지. 많은 게 기준이 어디가 되냐 이거지. 여태 수능 문제를 보시면은 8개까지 분류는 그냥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8개. 카테고리를 아까 선생님 아까 그 앞에 문제 풀 때 딱 2개로만 나왔잖아. 이 8개까지 푸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8개. 그러니까 분류를 했더니 이게 한 10개가 넘어. 그럼 무조건 그건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분류가 많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10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10개. 자, 요건 좀 애매해. 그러면 요거는 분류 개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여사건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100% 쓰는 거 하나 가르쳐주면 만족하겠지. 100%. 이게 나오면은 100% 무조건 여사건 쓰는 거야. 자, 이 표현을 갖다 잘 익히셔야 돼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뭐뭐가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제. 아니고 아니다 나오면 얘는 100%야. 써놔요. 100% 거의 없는데.
100% 여사건입니다. 조금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이게 여러분들 경우수를 되게 기호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사실 경우수는 집합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나온 기호 그대로 쓰시면 되고, 경우수를 갖다 쓸 때 쓰는 기호가 이제 NA 이렇게 쓰잖아. 이 집합에서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있지. 그러니까 경우수에서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A 사건의 경우수 이렇게 읽어.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눈으로 꼭 확인해 봐야 돼. 어떤 사건도 아니고 어떤 사건도 아니다 이런 뜻 아니야? 요거 자체를 갖다가 저 기호로 쓰면 이렇게 생기거든. 어떤 A 사건도 아니고 B 사건도 아니다의 경우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기호로 써지면 무조건 뭐 쓴다고? 여사건 쓰는 거야. 자, 그럼 여사건으로 표현을 갖다가 했을 때 어떻게 기호가 바뀐지 보세요. 얘는 N에 A 합 B의 여지, 이거의 괄호네. 얘랑 집합이랑 똑같잖아. 뭐라 그래? 이거 드모르강 법칙이라 그러나?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합집합의 경우수를 구해서 그거를 열을 갖다 취하시면 돼. 자,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겠다. 전체니까 NS가 전체 경우수지. NS에서 뭘 빼면 되냐면 N, A, 합 B를 빼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또 우리 집합할 때 배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걸 다시 한번 여기다 쓰시면 돼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뭐 진짜 더 복잡한데? 이렇게는 못 풀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쉬운 문제 빼고는 이거를 직접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외우라는 얘기야. 아니고 아니든 아니다 나오면 무조건 뭐 여사건 쓰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N, S에서 뭘 빼면 되느냐? 걸어치고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지?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다 나오면 그냥 무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부터 항상 이게 맞는 건 아니야. 될 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중요치는 않은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반대를 생각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게 좌하고 우가, 좌변하고 우변이 다른 경우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 다른 거. 여기는 좌하고 우는 식이 나와. 얘랑 얘가 다른 경우수는. 이때는 여사건을 갖다 이용해서 같은 경우수를 갖다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좌하고 우가 같은 경우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수에서 빼시는 게 빨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게 이게 곱해진 식이 나오는데, 곱한 식이 0이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이다. A 곱하기 B가 0이다. A가 0이거나 B가 0이다지. 자,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나올 때는 곱식이 0이다 나오면 역시 여사건을 이용해서 곱이 0이 아니다라고 푸는 게 더 빨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통 뭐 이상이나 이하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봤을 때 이상이라고 내놓으면 이상이 더 많은 거야. 그럼 이때는 요거의 여사건을 이용해서 반대로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야. 얘도 100% 아니야. 그래서 이상이 나오면 뭐뭐 미만으로 풀고, 이하라고 나오면 뭐뭐 초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직접 생각했을 때 뭐가 많을 때?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을 때. 됐죠? 대표적으로 일단 요거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필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이제 한번 풀어볼까? 그러니까 경우수 문제는 이게 말장난이 많아서요. 선생님도 가끔 보다 짜증나.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애매할 때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말장난을 조금 해놔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해.
자, 뭐 1, 2, 3, 4 숫자가 적혀있는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을 3개 상자에다 넣었답니다. 자, A, B, C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수학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경우수에서 다 다른 거야. 알겠어? 자, 서로 다른 3개 상자에다 넣었는데 어떤 상자에도 넣어진 공의 수의 합이 13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게 말장난이지 뭐예요 이게. 13 이상이 되는 게 없도록. 그냥 뭐라고 써주는 게 가장 명쾌해. 저 파란색 굵은 거를. 어머? 국어 공부 하셔야 되는데, 야, 요거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게 뭔 말이야? 더 쉽게 좀 바꾸면 12? 아, 뭐야? 뭔 뜻이에요? 13 이상이 되는 게 없어. 12 이하가 되도록,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말장난이긴 해. 아니, 그냥 12 이하가 되도록 이러면 될 걸 꼭 저렇게 써, 표현을. 모든 상자가 12 이하가 되도록. 뭐 이런 뜻이지. 자, 이렇게 공을 넣는 경우수를 구하려는데 공이 없을 때는 빵으로 본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류를 처음 해봐야죠. 이거 어떻게 넣었을 때 3개의 상자가 일단 12 이하가 될까? 숫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지. 5개 싹 다 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더하면 얼마 나오나? 15 나오지 않냐? 야, 그럼 전체 합이 지금 15밖에 안 돼. 그럼 일단은 나와 있는 숫자가 1, 2, 3, 4, 5라고 정해져 있죠. 그냥 대충 그냥 3등분해도 5밖에 안 되잖아. 그럼 웬만하면 12 이하야, 웬만하면은 13 이상이야. 대충 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뭐 이렇게 공 집어넣으면 보통 12 이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센스예요, 이거는. 아니, 전체 합이 15밖에 안 되니까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각 상자 숫자의 합은 12보다 보통 작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아, 저거를 1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왜 보통 이렇게 12보다 작을 텐데 뭐를 생각한다고? 여사건을 이런 게 생각을 하는 얘기야. 뭔가 좀 많아. 하긴 할 수 있겠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대뜸 머릿속으로 여사건을 생각하는 뜻입니다. 여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잡으면 유형이 이거야. 이거 5번.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문제에서 이상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반대를 생각하는 게 빠를 때가 많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좋긴 좋은데 반드시 어디서 빼야 돼? 전체에서 빼야 돼. 그래서 일단 여사건을 이용할 때 항상 뭐부터 정확하게 구하고 가냐면 전체부터 구합니다. 전체. 자, 일단 2개 그룹이 서로 달라. 1, 2, 3, 4, 5 숫자 다르고, 그 다음에 주머니 A, B, C 달라. 자, 그러면 저기에서 2개 그룹 중에 중복이 허락되거나 받는 게 누구야? 주머니지. 그래서 주머니가 나오니까 바로 뭐라고 쓴다고? 3의 5승이라고 이렇게 쓰면 땡크라고요. 됐지?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막 담는 경우수 243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사건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겠네.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수, 이런 상자가 존재하는 경우수 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접근했던 그냥 한 상자에다 몰빵쳐갖고 다 집어넣어. 그럼 15가 나오겠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여사건의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상자의 숫자의 합이 15고 나머지는 빵빵인 경우. 자, 천천히 하나씩 그냥 구해볼게요. 아니, 케이스 분류부터 먼저 할까? 15 빵빵인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15에서 숫자 1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넘기는 것도 괜찮지. 한 상자에는 14 들어가고 나머지 상자는 1 들어가고 나머지 건 빵인 경우. 또 있나? 13 이상이니까 13까지 괜찮네. 한 상자는 13이고 나머지는 숫자 2를 하나 빼야 되니까 2, 0. 요렇게 3개밖에 없네요. 3개. 케이스 분류가 딱 깔끔하게 3개 나왔어. 표시해 놓으시고. 이때 또 계산 잘해야 된다.
어떤 숫자를 15 빵빵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숫자를 한 상자에다 몽땅 뭐 해야 돼? 다 넣어야지. 그러면은 15 빵빵이라는 이런 숫자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수 한 가지야. 얘 만드는 경우도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숫자 1을 한 상자에, 나머지 다 몰아서 나머지 상자에, 하나는 빈 상자. 13, 2, 0도 뭐야? 이것도 한 가지야. 2라는 숫자 하나, 나머지 숫자 몽땅, 그 다음에 하나는 빈 상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뭐만 결정을 해주시면 돼? 상자만 결정해 주면 돼. 상자. 몽땅 다 빈 상자, 빈 상자. 그럼 세 개 상자 중에 몽땅 모든 숫자가 들어갈 상자 몇 개를 그냥 선택하면 되니? 한 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15 빵빵으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수는 세 개 ABC 상자 중에서 상자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 다 쳐집어 놓고 나머지 비우시면 되잖아. 항상 경우수를 풀 때 이게 조합으로 푸는 습관을 기르는 조합.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돼요. 근데 조합으로 풀어 그냥. 안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14, 1, 0. 얘는 지금 각각 안에 들어갈 게 다 다르네. 그러면은 14로 만들어 놓았던 숫자 뭉탱이랑 1 한 개가 들어가는 거랑 비어있는 거랑 서로 A, B, C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깔아주시면 되지.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시겠네요. 3팩토리얼. A, B, C 상자에다가 요 값들을 서로 막 배열하는 경우수.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3, 2, 0. 얘도 A, B, C 상자에다가 이 세 개 서로 다른 숫자를 갖다 한 개씩 배열하는 거지. 얘도 뭐 3팩토리얼.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열로 쭉 문제를 푸실 사람은요, 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첫 번째로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A, B, C 상자에 같은 거가 포함되어 있는 두 개를 배열하는 거지. 얘는 순열로 풀면은 3팩을 뭘로? 2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근데 여기 2팩에 분모 옆에 1팩 있는 거지. 두 개 합치면 3 나오니까 조합 기호잖아요. 가급적이게 조합으로 단순히 푸시는 게 더 좋아. 조합으로.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한 경우수가 여기 3가지, 6가지, 6가지, 몇 가지? 15가지니? 자, 이때 조심해요. 끝난 거 아니야. 이게 객관식이니까 딱 15개 이제 여기 막 심취해가지고 막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야, 씨, 내가 푼 거 같아. 막 하다가 15개 딱 나와서 아싸 답 쓰려고 했는데 없잖아, 답이.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아, 여기서 안 뺐구나. 이게 되거든, 객관식은. 근데 뭐는 안 된다고? 주관식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명심할 거 하나 여기다 적을 테니까 꼭 따라 적어놔. 전체에서 6건을 빼가지고 답을 200 오면 28인가요? 예전에 이게 2000 몇 년도다? 2010년도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수학 잘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경우수 문제가 아니라 확률 문제로 나와서 확률 문제로. 경우수 배우니까 경우수 설명을 할게요. 주관식 문제로 경우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구하라고. 근데 이게 풀이가 여기가 좀 길었어. 이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많아가지고 6건인데도 4개인가 5개였고 막 열심히 이렇게 풀다가 뭐 답이 나왔겠지. 그래서 뭐 했다고? 이걸 썼다고 그냥. 뭐라고? 이걸 그냥 썼다고 답 안 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모르잖아. 정수 나오면 다 답인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재수한 여자애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할 게 뭐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다음 단원의 확률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실 확률에서 더 잘 나와, 여사건이.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전체 써놓고 이거 좀 써놔. 이렇게 뺄셈. 문제 풀기 전에 이거부터 써놓으라고. 전체 빼기.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좀 이따 내가 구할게 이거다라는 거 좀 인식을 시켜놔야지. 그 확률에서 더 잘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확률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여사건을 풀 거야. 그럼 제발 이거부터 써놔. 1 빼기. 제발. 이걸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보통 저기 올해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 때 좀 확통을 많이 봤는데 작년은 3학년 때 많이 봤어. 거의 대부분 애들 3학년 때 다 확통을 했거든. 그래서 올해지, 아니 작년이네 이제. 작년 중간고사 들어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진짜 2명이 또 이거 틀려갖고 왔다. 한 명 객관식에서 틀리고.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애초에 처음 배울 때 제발 머릿속에다 딱 그냥 박아놔. 알겠지?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사건은 여러모로 일단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었고 체크를 갖다 잘 해놔. 자,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최근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요게 올해 이게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을 보여준 거야. 요 정도 수준으로 3점짜리 내겠다.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봐도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4점짜리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뭐 객관식이긴 하지만 일단 뭐 3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냥 무난하게 맞출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오늘 또 이제 가르쳐 드릴 게 함수의 일단 개수 문제가 나오지 않냐?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쉬운 거나 어떤 문제는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거의 대부분 필요하니까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정역하고 공역에 세로 두 줄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상 쓰고 갑니다. 세로 두 줄. 일단 세로 두 줄 쓰고 가. 나중에 할 때 헷갈리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그리지 말고 문제가 딱 나오면 처음에 잘 안 풀리잖아. 시간을 끄는 거야 이렇게. 뭐지? 하고 일단 x에서 x로 가는 거구나. 1, 2, 3, 4 왼쪽에다 쓰고 이렇게. 오른쪽에다 공역 1, 2, 3, 4 이렇게 두 줄을 딱 써놓고 여기다 뭐 함수 이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이제 필요하면 여기다 짝대기 같은 거 그면서 이제 가시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박스 조건을 보면 뭐 되게 복잡해. 일단은 여기 1, 2, 3 요 세 개를 더한 거하고 오른쪽에 4를 이렇게 따로 좀 분리하랍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 F4가 갈 수 있는 것도 1, 2, 3, 4고 1, 2, 3도 1, 2, 3, 4인데 하여튼 F4에다가 3배를 했을 때랑 나머지 거 3개를 더한 거 중에 왼쪽에 일단 큰 함수 개수 구하래요. 자, 나번을 보면 이제 추가 조건이 나와 있다. F의 4가 하여튼 뭐 1, 2, 3, 4 어디론가 갈 거 아니야? 얘가 어디론가 1, 2, 3, 4 갈 텐데 그놈의 함수값이랑 나머지 이 함수값이 일단 두 개가 치역이 다르답니다. 그럼 경우수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 개랑 여기는 4의 치역, 함수값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맨날 저거 읽지 말고 이렇게 그림에다가 표시하는 게 좋아. 얘네는 서로 두 개 그룹이 다르구나.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갖다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겠어 이거. F4 값이지. 자, F4에 여기 배수도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F4가 여러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여기서는 일단 F4가 가나 조건에 다 걸리니까 F4의 값을 갖다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분류. 자, 일단 가장 큰 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F의 4가 4인 경우. 자, F의 4가 4로 가면은 여기 있는 1, 2, 3, 4는 일단 여기다 표시하고 이를 못 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 1, 2, 3으로만 가야 돼. 1, 2, 3으로. 근데 이거 3개를 더했을 때 우변이 얼마야? 10이잖아. F의 1하고 F의 2랑 F의 3을 더한 게
여기가 12니까 12보다 같거나 크려면은 이게 F1, 2, 3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원래 4밖에 안 되잖아. 근데 4로 가면 안 된다네. 장난해? 그럼 경우수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 그래서 경우수 없네. 케이스 분류가 F4 값이 4개 나올 때는 한 개는 일단 날라갔어. 두 번째 F의 4가 3인 경우. 자, 이때도 F의 1에다가 F의 2에다가 F의 3을 갖다 넣으면 우변이 이제 3 곱하기 3이 되니까 여기가 9겠네요. 9. 자, 여기도 헷갈리니까 써놔야 돼. 아, 요번에 1로 가면 안 돼. 3으로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4하고 이제 1, 2로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더했을 때 얘가 9보다 같거나 크겠냐 이거지. 웬만하면 9보다 같거나 크지 않을까 이거? 아닌가? 자, 천천히 찾아봅시다. 일단은 F1, 2, 3이 4로는 갈 수 있잖아.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은 여기다가 얘가 갈 수 있는 치역의 값을 써놔. 1, 2, 4로 일단 대응되면 되지. 4, 4, 4 되네요. 4, 4, 4. 5, 1, 4. 쓰는 거야 여기다. 다시 나눴고 4, 4, 4일 때 되네. 그 다음에 4가 두 번 나오고 2가 한 번 나오고 이것도 되네. 맞네요. 또 뭐 있어? 4, 4, 1도 되냐? 얘도 되네. 그지? 또 있니? 없어요. 확실해? 4, 2, 2. 안 되네. 아, 아깝네요. 몇 개밖에 없어 이거. 세 종류네, 세 종류. 다른 거 없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세 종류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답을 갖다 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4, 4, 4일 때는 전부 다 4로 가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얘는 한 가지네. 자, 여기도 봐요. 풀이가 여러 개가 가능한데 4, 4, 2로 대응되는 경우 수는 4, 4, 2를 여기다 깔았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2를 가져가려면 여기서 몇 개 고르면 돼. 한 개 골라도 되지. 그래서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안 배운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얘는 3C1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3C1. 또는 얘를 갖다 1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4, 1도 마찬가지네. 같은 게 두 개 있고 나머지가 하나니까 1이니까 이 F1, 2, 3 중에서 1을 가져갈 거 그냥 몇 개만 고르면 돼. 하나만 여기서 고르시면 되지. 그래서 얘도 위에 거랑 같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분류에서 나온 경우 수는 하나, 3개, 3개니까 7가지 나오시네요. 7가지. 됐죠? 두 번째 분류 끝났고 세 번째 분류. F의 4가 2인 경우. 자, 이번 3개를 갖다가 더한 게 2 곱하기 3이니까 6보다 같거나 큰 거 구하시면 되겠어요. F1, F2, F3. 자, 이것도 선생님들 헷갈리니까 여기다 쓸게. 1, 2는 안 돼. 1, 3, 4. 얘는 뭐 대충 더해도 보통 6보다 큰데 얘는 진짜. 그지? 근데 그냥 분류해도 되고 느낌상 이게 111하고 113 빼고 다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야, 그러면 일단 이때도 센스 있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얘는 그냥 푸는 것보다 반대로 푸는 게 조금 쉬워 보이면 이렇게 여사건을 갖다 쓰시라니. 여사건. 자, 이때 이제 항상 여사건 나오면 옆에다 뭐 쓰라고? 전체 빼기 쓰라고 그랬지. 전체. 자, 전체 할 때 조심하셔야 돼. F1, 2, 3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 3, 4, 9. 꼭 한 개씩 가야 되나? 아니, 막 가도 되죠. 그래서 1, 2, 3에 F1, 2, 3이 대응될 수 있는 건 1, 3, 4한테 막 가도 돼. F1이 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3가지. F2? 3가지. F3도 3가지. 중복 순열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도 고배 법칙 써서 이렇게 구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3의 3승.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사건만 잘 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여튼 중복 허락에서 세 개를 골랐을 때 6보다 작은 거 아까 했었죠. 1, 1, 1일 때. 그 다음에 1, 1, 3일 때. 마이크 또 있냐? 1, 1, 4 안 되네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여기 있는 네모 박스의 여사건의 경우 수고, 얘는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열해도 되고, 아니면 3을 갖다 뽑는 거 하나만 골라도 되니까 31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그래서 꼭 끝에 마무리. 전체 경우 수 27가지에서 얼마? 4가지를 빼서 23가지 이렇게 되시겠네요. 최근에 나온 문제 치고 괜찮아. 분류하는 연습하고 여사건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딱 문제를 많이 풀기 전에 틀에 맞춰서 딱 그냥 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기계적으로 푸는 게 중요해.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F의 4가 이제 1로 가는 경우. 자, 그럼 F의 1 더하기 F2. F의 3. 얘가 1 곱하기 3이니까 3이고, 여기 있는 요 놈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 빼고 2, 3, 4인데 무조건 되지. 얘는 또 몇 가지야? 3에 3승가지면 무조건 되니까. 3에 3승가지 27가지가 나오시네요. 여기서. 그래서 천천히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에 합의 법칙에서 머릿속으로는 딱 이 인식을 하면서 풀어야 돼. 1, 4에서 합의 법칙을 써서 더하시면 답이십니다. 어디 갔니? 7, 얘 더하면 30, 57이 답이네. 자, 그래도 이 객관식 문제들은요, 조금 출제하는 교수들이 양심이 있어서 답이 듬성듬성 나와. 학교 시험은 매너 없죠. 57 다음에 57, 56, 58, 59 연달아 나오잖아.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객관식은 괜찮은데, 주관식으로 나오면 57 딱 쓰고 진짜 한 번만 풀고 넘어갈 사람 있을까? 시간 나오면 꼭 풀게 돼 있어요. 경우수는 푸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복 순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